매력적인 남자의 핵심은 인간의 심리 기제인 손실 회피 편향을 활용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못하겠으면?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오늘은 썸 연애할 때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지인에게 종종 듣는 고민인데요.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쥐잡듯이 잡아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거나 연락이 잘 되던 상대 여자의 연락이 점점 줄고 아예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물어보곤 합니다. 이 두 문제의 해결책이 비슷하니까 오늘 내용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주세요. 여자친구가 항상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 제가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묻는 건데요. 여자친구가 온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마냥 온순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한 편이에요. 또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아서 활동성 있는 여러 운동을 좋아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높아 경쟁심이 강한 성향입니다. 말 안 해도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실 거예요. 여자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유, 책임, 존경 이 세 가지가 동의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회사 대표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대표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들고 따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홀로 외롭게 짊어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헬스로 치면 고중량을 들면서 엄청난 고통을 반복적으로 이겨냈기에 가능한 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이렇게 무섭게 들었을 뿐 일반인의 썸 연애 기준에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결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처참했던 연애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여자를 잘 모르던 20대 중후반 시절의 얘기입니다. 예쁜 여자를 항상 사귀고 싶었다 보니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목숨 걸고 아껴주고 사랑해서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상대 여자의 가치가 저보다 높다고 여자에게 환상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든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 제 감정과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고 화나고 웃고 떠드는 것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오직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해주고 잘해주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줘 같은 감정적 호소만 어필할 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기에 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소중해서 아껴주고 싶다고 생쇼를 하기도 했죠. 이 키스를 하는데 저는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수줍은 입맞춤을 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키스를 못해서 별로라고 디스당하는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었어요. 남녀의 근본 목적은 번식과 생존에 있었는데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자신감이 없었어서 실상은 예쁜 여자를 당장에 눕힐 자신감도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몰랐던 거고 예쁜 여자에게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스스로 합리화하던 것일 뿐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마인드와 바이브를 지니고 있으면 여자가 나를 떠나갈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관계는 질질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나에게 흥미를 잃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남녀의 심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 포지션에서 어느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질 않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연애가 쉬웠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했기에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쉬운 방법인데요. 가짜 밀당을 하지 말고 진짜 밀당을 하셔야 합니다. 아, 또 밀당이야? 나 밀당 싫어하는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제가 20살 때 옛날에 알았던 친구와 우연히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불렀던 여자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귀엽고 이뻐서 인기가 많던 친구였는데 아, 남친이 진짜 연예인급으로 잘생기긴 했는데 그게 끝이야. 심장이 하나도 안 뛰어. 뭔 말인지 알지? 내일 그냥 헤어져야겠다. 가슴이 안 뛰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 저는 이 말을 듣던 당시에는 배가 진짜 뒤지게 불렀구나. 저 아이돌 같은 얼굴을 차? 미쳤다 진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키, 얼굴, 돈이 왜 1차 서류에 불과한 건지 정말 중요한 2차 서류엔 뭐가 필요한지 인기 많은 이쁜 여자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됐던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자에게 감정적인 스파크를 튀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돈이 많아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연애 프로에서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치 높은 여자들은 스펙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아무튼 바로바로 칼답하지 말고 여자가 늦게 보내면 너도 늦게 보내라.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걸 하등 쓸모없는
가짜 밀당입니다. 이런 데서 아무리 짱구 굴려봤자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좋아하는 척 티내지 말고 억지로 덜 좋아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아예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왜 독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연기해봤자 연기는 끝이 나게 되어 있고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어차피 여자들 센서에 남자 전투력이 다 측정되는데 억지로 가짜 밀당 해봤자 만났을 때 다른 능력치가 낮으면 바이브 다 깨지고 불일치 현상을 겪으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잘생겼고 돈이 많더라도 여자와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능력치들의 필요 레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진짜 밀당 방법은 뭘까요? 우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시간에는 운동에만 집중하면서 탄탄해진 몸으로 증명을 했고요. 출퇴근 시간엔 독서에 집중을 했고 그 독서가 성과로 보이게 항상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았던 여자친구에게 독서라는 취미가 생길 수 있게 판을 짜고 리드를 했고 새로운 세계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며 존경심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이런 것도 엄청 큰 무기입니다. 존경심은 자신에게 길을 제시하는 스승에게 갖는 마인드와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잘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하는 시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일이 1순위였고요. 전 영상에서 나왔던 이 친구와 스터디를 진행하며 자기 개발을 하던 시간에도 당연히 이게 1순위였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강아지와 산책하는 시간, 친구와 코너 가서 노래 부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연습하던 시간도 그 시간들이 저에겐 1순위였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 무조건 자기 자신만의 중심, 철학, 가치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자가 1순위가 되면 역설적으로 여자가 멀어지게 돼요. 설령 여자가 1순위더라도 다른 중요한 나만의 시간을 꼭 만드시고 그 시간은 그게 1순위가 되도록 계속 루틴에 집중하세요. 참고로 워커홀릭 같은 성향은 일과 자기 개발의 비율을 줄이고 여자에게 정성과 관심을 좀 더 늘려야 하지만 이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내 삶에서 여자가 전부인 마마보이 같은 남자는 절대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루틴에 집중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밀당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녀를 위해 할당된 시간 동안은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집중하면 그게 또 자연스러운 밀당이 되면서 내 감정의 진정성이 전해지고 엄청난 무게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다른 남자와는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는 희소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밀당이에요. 가짜 루틴으로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 루틴으로 진짜 남자가 되세요. 초기 만남, 썸 단계에 효과가 있을 뿐더러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건 필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력적인 남자의 핵심은 인간의 심리 기제인 손실 회피 편향을 활용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올바른 예시를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보다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남자는 원래도 얼마 없던 희소성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보다 가치가 높아 보이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고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아무튼 자신의 생각과 감정 하나 똑바로 말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 여자한테 초점을 두게 되면서 상대 여자가 잘못을 해도 오히려 옹호하고 비위를 맞추게 되면서 남자의 가치는 점점 땅에 꼬라박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경제관, 이성관, 도덕관처럼 중요한 가치관들을 얘기해요. 사소한 잘잘못을 피곤하게 하남자처럼 물고 기싸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희소성이라는 걸 잃게 되면 길가에 내놓인 돌멩이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자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선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여자가 개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말할 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강아지들이 오냐오냐 자라면서 결국 주인의 얼굴을 물어뜯는 경우에도 강영욱님은 견주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무시한다고요? 존중받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남자 잘못입니다. 여자한테 뭐는 안 된다,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한다 똑바로 제시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고수씨에게 나오는 저런 가치관과 바이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자가 인지하는 게 남녀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 또한 여자친구에게 연애 초기에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치적으로 얽힌 복잡한 사건이 생겼었는데 여자친구가 한 부서의 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너가 여기서 내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우리 관계에서 평생을 유지할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 난 그런 사람과 평생 함께 못 갈 것 같다 라고 고수가 말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당시 회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위압감을 뚫고 결국 행동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여자친구에게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더욱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덱스나 김현우 씨나 처음 만난 이쁜 여자들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바이브를 지니고 있습니다.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네? 드세요. 드세요자는 연기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서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덱스 자신만의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이고요. 다은 씨를 울고 웃게 만들고 이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한 이 장면은 자신의 요식업에 바쁜 출근이 우선이라는 김현우 씨의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에요. 매력적인 남자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감정과 상황을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차일까봐 싸울까봐 무서워서 회피하는 건 절대 올바른 문제 해결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제 인생의 가치관으로 새겨놓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인스타에 중독돼서 자랑질과 비교질하면서 실속 없이 쓰잘데기 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월 200, 300만 원 벌면서 저축은 안 하고 분수에 안 맞는 수십만 원짜리 식사,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을 밥 먹듯이 사치하는 행동 그만두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인스타에서 모르는 남자들의 DM과 좋아요를 받으면서 히히덕 소통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그걸 보면서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이런 여자와 가볍게 연애만 할 거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무서워서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남성성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무서워서 속에 있는 말과 표현을 정반대로 하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좋은 가치관들을 새겨주기 위해 항상 노력해요. 생각 있는 좋은 남자들은 저런 골빈 여자들과 절대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고. 많은 남성분들이 한국 여자들의 잘못만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할 뿐 정작 자기 자신의 태도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변화가 없으면 그때 탓을 하세요. 무서워서 회피해놓고 본인이 선택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서 여자 탓하는 것도 남자답지 못한 겁니다. 내로남불만큼 추한 게 없으니까요. 아이를 생각해서 나는 담배 펴도 되고 너는 끊으라고 내로남불하는 게 아니고 먼저 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남자입니다. 전 영상에서 남자는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감정, 노력과 같은 리소스들을 저런 형편없는 여자들을 위해 갖다 버리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에 대해서 내 여자에게 길을 제시하세요. 아낀다는, 사랑한다는 변명으로 저런 잘못된 걸 묵인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길수록 저런 행동을 절대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한 배를 타고 건강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동체인데 서로가 그 배에 구멍 내는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지자고 치졸한 협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와 학교에서도 어떤 선을 넘으면 징계와 퇴사 또는 퇴학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 정상인이면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남녀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매력 있는 강한 남자는 여자에게 그 선을 알려주고 넘지 말라고 경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가장은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건강한 가치관과 룰들을 세우고 이끄는 포지션입니다. 자유, 책임, 존경이라는 이 세 단어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존경을 받고 싶고 자유롭고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그에 대한 무게를 견디는 책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어깨에 최소 3인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며 여자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팔로우십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남자면 남자답게 내로남불하지 말고 솔선수범하세요. 그게 진짜 남녀관계의 리더십이고 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벨업하는 박휴먼입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남자들이 꼭 가져야 할 무기들을 설명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은 괜찮으니까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